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의 그 8.15 사면 관련해서 이제 그 완전히 파문이요. 일파만파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의 그 저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이 억지로 지지율을 60%대로 계속 그 조작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 사면 클 겁니다. 그 여파가. 이거 보고 분노 안 하면요.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어떤 게 사면이 있었냐. 조국하고 정경심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거는 이재명이가 떠밀려고 한 거예요. 조국하고 정경심에는요. 원래는 이게 이재명이가 해주고 싶진 않았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조국이가 놓으면 이재명으로서는 여러모로 골치 아프거든요. 앞으로 이게 지방선거할 때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재명이도 조국에 대해서는 좌파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봤거든요. 뭐 토마토나 그다음에 스픽스 이런 좌파들이 조사해도 미시하나마게 반대 여론이 높아요. 좌파 여론조사 좌파 유튜브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요. 조국은.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 조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끌리가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왜? 아니 문재인이가 해달라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대부 백낙천이가 해달라 하고 또 자기 함세웅 신부나 종교계에서 해달라 하고 그다음에 교수들 해달라 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총선과 대선 때 은혜를 입었잖아. 거래를 했잖아. 대선 때 후보 안 내는 대신에 사면해달라. 총선 때 지민비조.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조국 사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서 할 수 없이 했지만 그러게 비판 여론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사면이. 한번 봅시다. 중도층, 보수층 아마 이게 대규모 이탈하지 않을까. 왜? 좌파 여론조사, 좌파 유튜브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더 높으니까 제가 어떤 여론조사 좌파들 다 봐도요. 조국 사면 여론이 높은 걸 본 적이 없다. 미시하나마게 반대가 더 높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지율 하락 안 시키면 그러게 그 여론조사는 조작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조국이. 정경심까지. 그런데 더 문제가요. 바로 이게 윤미향입니다. 와, 이거는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보세요. 윤미향은 재판이 확정되는데 4년 2개월이 걸렸어요. 대법원까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4년 2개월 동안 재판이 걸려가 국회의원을 다 했잖아요. 비례로 들어온 게 윤미향. 이자는 비례의원 임기를 다 마쳐버렸다고.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4년 2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서 겨우 언제? 바로 작년 11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혐의가 이제 8개 혐의 후원금 기소돼가지고 이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그러면 앞으로 피선거권이 못 나오잖아. 집행유예 3년이니까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조국이처럼. 그렇잖아요. 따라서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면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근데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대법원이 판결이 났단 말이야. 4년 2개월 만에. 근데 이번에 사면했다. 그럼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총선에.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이 의미가 없어. 한번 보세요. 이미 재판을 지연시켜가지고 국회의원 임기 다 해먹고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사면 플러스 복권까지 돼가지고 또 배치 달고 이게 정의고 이게 법치입니까? 대법원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사면 복권해주면 그러면 윤미향이가 피해본 게 뭐냐고. 다 임기 다 해먹고 다음에 또 나오고. 야, 참 이거 이재명이 해준 것 같아요. 왜? 이거는 누가 요구한 것도 없거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완전히 진짜 빼물 게 따로 있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 같은 돈을 사기치가지고 횡령을 하고 빼먹고 이런 짓을 한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놓은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 거기에 남편하고 여러 데 간첩단 연루 의혹. 그 다음에 옛날에 조총련 방문하고 일본 가서는 이런 수많은 범죄 연루 의혹. 이런 자가 사면을 받아버렸다.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저 위안부
할머니들이 저 피눈물이 절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지금 이게 벌써 사면을 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사면자 중에 최강욱이 이 국민 밉상이거든요. 최강욱이 있잖아. 얘가 조국의 집사 변호사예요. 조국 집안이 좀 이게 처갈되게 재판이 많은 것 같아. 막 정경심이 동생하고 정경심과 재판하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게 최강욱이가 아마 관련인지 뭐 이런 게 기사들이 있고 막 이래요. 하여튼 최강욱이가 조국의 집사 변호사는 맞아요. 그 다음에 제자죠, 제자. 근데 최강욱이가 법무관 시험밖에 안 됐잖아요. 사법고시는 안 된 거예요. 법무관 하다 놓았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원이죠, 원. 조민이 있고, 아들이 인턴 좀 필요하다. 로스쿨 가는데, 또 대학원 가는데, 그래서 인턴을 하지도 않은 걸 허위로, 인턴을 18시간인가?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거 재판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재판 과정에 마스크에 위국 헌신 군인본부 이러면서 판사하고 싸우러 갔냐? 이래가지고 재판 태도가 불량하고 이래서 배지가 달아나는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집행유예를. 근데 대법원 갔더니 또 서류를 안 받아가 몇 번 송달을 안 받아가 끌다가 국회의원 좀 오래 하다가 결국에 배지가 달아난 이게 최강욱이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 때 나는 허위 인턴 해준 적이 없다고 또 가짜뉴스 허위사실 공표하다가 또 벌금을 또 받았잖아요. 그때요. 벌금을. 이게 최강욱입니다. 이자가 법무관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에 조국이 수석할 때. 그런데 그때 이명현 특검, 완전 개망난 중에 개망난이죠. 특검 중에 지금 가장 무리한 수사하는 이명현. 이게 최강욱이 작품이라는 말이 파다합니다. 최강욱이가 이제 유일하게 형님하는 최강욱이도 군법무관, 이명현도 군법무관. 그래서 이번에 특검 추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최강욱이가 옛날에요. 화상에 일할 때 김남국이라고 있잖아. 김남국이. 지금 이게 또 이자독에 또 대통령실 들어갔네. 코인 왕. 김남국이한테 화상에 하는데 좀 늦게 김남국이 좀 늦게 컴퓨터 켜고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참 이게 부끄러워서 우리 꼭 자이행이 있잖아. 자이행이. 네 자이행이 하다가 늦게 들어오냐? 이건 이게 농담이라고 말도 안 되는 성비하 발언. 그걸 그런 뉘앙스로 그런 발언을 한 거 그때 크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최강욱이가. 그러니까 막말하면 최강욱이 막말. 이게 부끄러워. 이런 자를 사면 복권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여론의 역풍이 불 겁니다. 국민 밉상이니까. 그 다음에 조희연 정교조 해적교사를 특혜로요. 공개 채용한 것처럼 꾸미가지고 실제로 특혜로 채용해가 이래가 교육감 날라간 이게 조희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막 조희연을 사면해달라고 난리칠 때, 야, 큰일 났다. 이게 정교조의 대부거든요. 조희연이가 엄청나게 위선자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다 외고 오고, 근데 이런 거 없앤다고 했잖아, 교육감 할 때. 이런 위선자 중에 위선자가 조희연인데요. 정교조 눈치를 보가지고 복권을 해준 겁니다. 아니, 사면 복권한 게 이렇게 마음대로 막 그냥 지 마음대로 좌파들 은혜 갚듯이 이래 해도 됩니까?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면 복권할 때는 온갖 막 비판하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없애버려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별 지랄을 다 하고 얼마나 민주당이 떨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이 보십시오. 대통령 된 적이 2달도 안 됐는데 파디로 하면서 조국, 정경심, 최강욱, 그리고 이제 조희연, 또 특히 윤미향까지. 윤미향은 재판하는데도 4년 2개월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좌파를 다 사면해버리는 이거야말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이제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결국요,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봐요. 지금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떻게 여론 조작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지지율을 60%대 유지하고
민주당 지지율 유지하고 뭐 왜 정권초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일감을 따니까 좌파들이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이게 막 조작질에 현안돼 있어도요. 언젠가는 이 거대한 둑도요. 이런 조그만 구멍 하나가 남은 게 거대한 둑도 무너집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거 전에 이춘석 와 크죠. 이춘석이 간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주식 그것도 이게 여성 보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완전히 여왕벌처럼 그 이재명 옛날에 비서실에서 일했을 겁니다. 아마 대선 때. 하여튼 그 여성 보좌관이 차명을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완전히 뭐 놀래가지고 이재명이 그 휴가지에서 잘려가지고 이게 그 제명은 시켰지만 또 이게 모르죠. 꼬리 자르는 거니까 또 이게 언젠가 들어라. 왜? 이재명이 비서실장까지 한 척건이니까 지금 이춘석 사건도 이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또 여러 데 그 인사 참사들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우리 관세 협상 외교 참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야금야금 하나하나 구멍이 조그만 게 뚫리면요. 언젠가는 거대한 뚝도 무너집니다. 이거는 그 동서와 고금의 그 역사가 보여주는 필연적인 진리입니다. 항상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 방지하기 이런 식으로 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독주하면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틀어막아서 여론조사 어떻게 놓을지 몰라도요. 이게 그 조그만 구멍이 하나하나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대한 뚝도 바로 폭삭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하여튼 이재명의 이번 사면권 남용은요. 지금 일파만파 아마 그 비판 여론이 퍼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좌파 여론조사기관들이 마음대로 어떻게든 쉴드 치려고 조작하려 해도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또 이게 조작해가 또 막 60%대 어떻게 장난치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